책 읽어주는 남자 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몸과 마음이 꽁꽁 얼어붙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네요. 하루빨리 상황이 더 나아져야 할 텐데. 이런 때일수록 주변을 돌아보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주서윤 작가님의 놀고 싶지만 불안합니다입니다. 책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어릴 적 우리는 어른이 되기만 하면 마냥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놀고 싶은데 단지 어른이 되었다는 이유로 하루하루를 불안감 속에서 보내는 사람들.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현실 속에서 후회 없는 삶,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놀고 싶지만 불안합니다는 평범한 일상에서 찾아낸 여운이나마 자꾸 돌아보게 되는 깨달음의 순간들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버거운 사회생활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절망하지만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다양한 일러스트와 함께 그려나간다. 오랜만에 읽어드리는 에세이인 것 같네요. 일러스트와 함께 짧은 몇 마디에도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마다 소단위의 주제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는 장별로 2개씩의 글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프롤로그. 연예인 박명수의 어록 중에 꿈은 없고요. 그냥 놀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을 들으며 깔깔깔 웃었다. 꿈은 없지만 놀고 싶다니. 이렇게 유쾌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조금은 부러웠다. 그리고 뒤이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놀고 싶지만 불안해서요. 삶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면 패배자가 된 것 같다. 하지만 욜로 하면 골로 간다라는 말을 들으면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 같다. 이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 나는 고민해왔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 책은 내가 고민해왔던 문제에 대해 나름의 답을 내린 책이다. 때로는 답이 없는 경험담도 있다. 인생을 나름 진지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다. 어른이 되어버렸지만 아직도 아이처럼 놀고 싶은, 아이처럼 놀고 싶지만 얼떨결에 어른이 되어버린 모든 청춘들을 응원하며 헌사를 바친다. 잘 먹고 잘 자는 일의 중요성. 인간은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자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고 오로지 정신만으로 버티려고 한다면 어디선가 삐끗하고 무너집니다. 최우선적인 기본 원칙은 잘 먹고 잘 자는 것입니다.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우리 그냥 좀 잘 먹고 잘 자면 안 될까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잠도 줄여야 하고 먹는 것에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나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대가가 얼마나 클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중에. 내 인생에서 없애야 할 단어. 나중에. 이 글은 굉장히 짧은 글인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코멘트를 조금 달아보는데 나중에라는 말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도 나중에 해야지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게 결국 미루는 습관으로 연결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나중에란 말을 얼마나 많이 쓰고 계신가요? 당장 눈앞에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또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연락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중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란 말에 잠시 많은 생각이 들어서 코멘트를 해봤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은 이유. 20대 초반에 가장 자주 했던 생각. 우리는 왜 태어난 것일까? 우리는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인가?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한 시기라고 말하는 그 나이에 가장 자주 했던 생각들이다. 어째서 젊고 찬란한 시기를 상처로 보냈을까? 사람들은 말한다. 젊은 때가 가장 좋은 거라고. 하지만 나의 20대 초반은 현실의 서글픔을 배운 시기였다. 결코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중간중간 즐거운 추억들도 많았지만 그만큼 아픔도 많았다. 나도 젊을 때가 가장 좋다는 말을 체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 대열에 합류하지 못했다. 왜 나는 젊은데 행복하지 않은 거지? 젊은 때가 가장 좋다던데 나는 왜?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지금 행복할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인생이 처음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끔씩은 잊어버리곤 한다. 처음이라서 서툰 건데, 처음부터 능숙한 게 오히려 이상한 건데, 실수에 관대해지는 게 그토록 어려운 걸까? 모든 사람들이 실수에 관대해지고 조금 더 다양한 것을 탐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는 완벽하지 않고 조금은 불안해서니까.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지. 우연히 미니멀리즘 다큐를 보고 방 정리를 했다. 정리를 하던 도중 사진 한 장을 발견했는데 어렸을 때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 나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정확히 뒤샘 미소였다. 너무 해맑게 웃고 있는 나 자신이 귀엽고 가여웠다. 지나가는 벌레조차도 신기해하던 어린 날의 내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 사람들은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줄 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어른들이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 많은 것들을 알기 때문은 아닐까? 현미경으로 본 세상은 생각보다 그다지 아름답지는 않으니까 말이다. 아이들은 나쁜 일이 있어도 한바탕 시원하게 울고 금방 잊어버린다. 친구와 싸우다가도 금방 화해하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다가도 초콜릿 하나만 손에 쥐어주면 금세 기분이 좋아진다. 어떨 때는 어른들에게 배우는 지혜보다 아이들에게 배우는 지혜가 훨씬 이롭게 느껴지기도 한다. 아이들은 나쁜 일이 있어도 금방 잊어버리는 어른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아름다운 순간들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건 우리의 삶을 빛으로 구원해준다. 어두웠던 순간들을 마음속에 담아내는 건 삶을 겁내게 하고 염세주의에 빠지게 한다.
삶을 겁내지 마라.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은 총알같이 빠르게 흘러가고 진짜로 용기를 냈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을 수도 있다. 뒤늦게 후회하는 것만큼 원통한 일이 또 있을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용기다. 용기를 갖자. 나쁜 일들은 금방 잊어버리는 용기.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계속해서 도전하는 용기. 울다가도 사소한 것에 금방 눈길을 돌려 행복해질 수 있는 용기. 상처를 입어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용기. 어쩌면 어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런 용기들이 아닐까? 무기력을 극복하는 방법. 유난히 무기력해질 때가 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움직이기 싫고, 심지어는 숨쉬기도 귀찮아진다. 그럴 때는 그냥 움직이자. 무기력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좋다. 그러나 원인을 알아낸다고 해서 무조건 무기력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아니다. 원인은 아는데 행동을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행동을 안 하는 자신을 자책하다가 다시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냥 움직이는 것은 간단하다. 생각을 한 문장 이내로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때문에 운동을 해야 한다면 이런 생각이 든다. 아, 하기 싫다. 언제 하지? 조금 있다 할까?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잠은 언제 자지? 내일 옷은 무얼 입지? 등등. 이때 이런 잡생각들을 다 버리고 딱 한 문장만 생각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자.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세요? 라는 질문에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라고 대답했다. 생각에 지나치게 잠식되면 행동하지 못한다. 애인이 나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생각만 한다면 나는 애인에게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을까? 마찬가지이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생각에서 벗어나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나를 위해 운동하고, 나를 위해 청소하고, 나를 위해 공부하고, 나를 위해 산책해야 한다는 뜻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란 참 힘들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확실한 행동으로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말이다. 99도에서 100도가 되기. 물은 99도에서는 끓지 않는다. 100도가 되면 그제야 끓는다. 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저마다 임계점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계점 앞에서 포기하고 돌아선다. 조금만 더 견디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데 포기하면 그 순간은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발전보다는 포기를 선택한다. 하지만 포기하면 예전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 내가 조금 더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가 진정으로 나다워질 수 있었던 건 순간의 임계점을 잘 견뎌왔기 때문이다. 포기하고 싶은 그 1분을 참아내자. 임계점을 넘기면 더 넓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임계점을 넘기면 점점 발전하는 모습이 눈에 보일 것이다. 감정의 마감 정하기. 나는 감수성이 지나치게 풍부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 실제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감수성이 풍부한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지나친 감수성은 때로는 내 인생을 방해했다. 중요한 업무를 해야 하는데 감정이 상하면 하루 일과를 망치기 일쑤였고 인간관계에서도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았다. 과유불급이지 않은가? 나의 경우에도 딱 그랬다.
그래서 늘 나는 왜 이러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살았고 마음을 돌보는 일에만 인생의 절반을 쏟아부었다. 어쩔 때는 지나치게 감성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논리학이나 수학 같은 걸 공부했다. 그랬더니 실제로 약간은 효과를 보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효과가 좋았던 건 심리학이었다. 심리학을 통해 내 마음을 많이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은 나에게 정말 많이 도움되었는데 그 책에서는 멘탈이 강한 사람을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회복 탄력성이란 간단하다. 유리공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깨진다. 하지만 탱탱볼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다시 튀어오른다.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유리공 같은 사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탱탱볼 같은 사람이다. 바닥을 치는 감정을 느낄 때 그 자리에서 깨져버리느냐, 아니면 힘을 내서 다시 튀어오르느냐, 그 차이이다. 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깨닫고 나서 감정의 마감을 정하는 습관을 들였다. 감정의 마감을 정한다는 건 이런 것이다. 딱 오늘 하루만 슬퍼하자. 딱 오늘 하루만 우울해하자. 딱 오늘 하루만 마음껏 불안해하자.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 다만 지금은 아주 깊은 밤일 뿐이다. 그러니 딱 오늘 하루만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원망하자. 내일은 다시 힘내면 되니까. 미루기 쉬운 사소한 행복.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특히 하루에 책임져야 하는 일과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예를 들어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내야 하는 워킹맘, 수능에 100일 남은 수험생, 매일 야근하는 직장인 등 나 또한 하루 일과가 너무 바쁘게 흘러갈 때가 있었고 행복을 챙길 여유 따위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길거리를 걷던 도중 병원 건물이 그날따라 유독 눈에 띄었다. 병원을 보자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만일 일주일 후에 죽는다면 지금처럼 살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일주일 후에 죽는 경우는 보편적이지 않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가? 희박한 가능성이다. 희박한 가능성 때문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사소한 행복을 미루지 말기로 결심하면 된다. 예를 들어 수능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수험생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 준비일 것이다.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사소한 행복을 미루지 않기로 결심하면 자신의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복을 찾을 것이다. 만약 그 학생이 초콜릿을 좋아한다면 아무리 바빠도 초콜릿을 먹을 시간은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사소한 행복을 미룬다. 그리고 여유 시간이 생기면 대부분 휴대폰을 본다. 휴대폰을 볼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사소한 행복을 실천하는 게 훨씬 이득인데 그런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니 자연스레 핸드폰으로 손이 간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사소한 행복을 실천해보자. 그리고 이것을 습관화하자. 자유를 확보하기.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의 강연에서 영혼의 3대 영양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영혼의 3대 영양소는 자유, 유능, 관계라고 하였는데 내가 관심이 가장 많은 건 자유였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자유를 갈망했다. 무언가가 나를 억압한다고 느끼면 반발심이 많이 들었다. 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걸까? 많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다. 자유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나태이다. 사람은 나태해지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마치 제로에서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지 않듯이 말이다. 지금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얻기 위해 결국 사람은 움직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지금 상황이 만족스러우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상황이 불만족스러우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건 완전한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지금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머릿속에 있는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자. 어떤 일을 시도해볼 용기가 없다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는가? 빈센트 반 고흐. 행동을 방해하는 요소들. 생각은 많은데 행동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행동을 방해하는 요소를 찾아내야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다음의 요소들 때문에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힘들었다. 1. 걱정 2. 계산 3. 두려움 4. 게으름. 어떻게 해야 이 나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1. 걱정.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이런 걱정이 앞선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논리적인 이유를 생각해보자. 안심이 되면 행동으로 옮기기도 쉽다. 2. 계산. 정말로 행동에 옮길 수 없는 일인지 정확히 제대로 계산해보자. 실제 사례까지 찾아가며 사전 조사도 철저하게. 안 될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3. 두려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적어보자.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한 논리적인 이유를 생각해보자. 4. 게으름.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성취감을 느끼자.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이상을 현실로 실현하는 과정과 같다. 나의 인생을 위해서라면 행동하자. 행동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입을 다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애니 베전트.